제3화 시어머니의 119 콜, 그리고 나의 결심.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은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급박했죠. 저는 황급히 거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119 불러.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바로 119에 전화했죠. 여기 48세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 시어머니는 48세가 아니라 72세셨어요. 제가 48세였죠. 당황해서 헷갈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72세 여성입니다.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눕혔죠. 보호자분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겼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어머님이 응급실에 가셔야 할 것 같아. 뭐, 무슨 일이야? 가슴 통증이래. 지금 구급차 타.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여러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였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은지야, 물 좀. 네, 어머니. 저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은지야, 춥네. 담요 좀. 네. 저는 간호사에게 담요를 받아왔죠.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왔어요. 보호자분? 네. 심전도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요. 그럼 왜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 걸까요? 불안감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으로요. 남편이 도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연아, 엄마 진짜 아파. 근데 의사는 이상 없대. 남편은 의사에게 물었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외로우신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대했죠.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세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지만 2주 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은지야, 119 불러. 또다시 가슴 통증이었어요. 또다시 구급차를 탔고 또다시 응급실에 갔죠. 의사의 진단은 똑같았어요. 이상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정말 아픈데.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 제가요? 응. 당신도 뭔가 해봐. 취미 활동이라도.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제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3번째 119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죠.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확실히 봤어요. 의사가 이상 없다고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실망으로 변하는 거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실망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정말 아픈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가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답을 찾았죠. 관심이었어요. 남편의 관심, 제 관심. 응급실에 가면 남편이 회사에서 달려오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곁에 있고요. 시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붙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신우이와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일 나가? 아니, 집에 있어. 근데 심심해서 그래.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뭐, 나도 이해는 해. 요즘 여자들 다 일하잖아. 근데 집안일이 좀 엉망이 돼서 설거지도 늦게 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해. 그래도 뭐 내가 참아야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그런데 엉망이라니요? 대충 한다니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전화를 끊으신 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25년 전 저는 격리과 사원이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재미있었고 동료들과 점심 먹으며 수다 떠는 게 좋았죠. 퇴근 후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밤 11시에 시어머니가 주무시면 그제야 쉬어요. 그게 전부예요.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겼어요.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만나봐야 할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요즘 뭐해? 집에서 살림해. 그게 다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컴퓨터를 켰어요. 뭘 검색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48세 여성 할 수 있는 일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카페 알바, 편의점, 음식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검색했어요. 48세 자격증, 이번엔 달랐어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말에 눈이 갔어요. 클릭해서 읽어봤죠. 환자 상담, 입원 안내, 병원 행정 업무를 돕는 직업이었어요. 자격증 과정은 3개월. 온라인 강의도 있었고요. 이거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설렘이었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화면이 나왔죠. 60만 원. 저는 남편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자격증 공부 좀 하려고.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고 물었어요. 무슨 자격증? 병원 코디네이터? 왜? 일할 거야?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아이들도 다 컸잖아.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는 어떡하고? 낮에 온라인 강의 들을게요.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고 집안일 다 하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알아서 해. 근데 집안일 소홀하면 안 돼. 그게 전부였어요. 응원도 격려도 아니었죠. 그냥 무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반대만 안 하면 됐거든요.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비밀로 했어요. 낮에 시어머니가 TV 보실 때 저는 부엌에서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작은 소리로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25년 만에 하는 공부였거든요. 의료 용어도 낯설었고 환자 응대 방법도 새로웠죠.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뭔가 배운다는 게, 제 머리를 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밤에는 아이들이 자고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공부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서요. 남편은 서재에 있었죠. 어차피 신경 안 썼어요. 저는 밤 12시, 1시까지 공부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1차 시험이 있었어요. 온라인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시험을 봤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2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받은 첫 합격 통보였어요. 2달째가 되었어요. 실습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직접 배워야 했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오후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검사 좀 받으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실습은 3일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입원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정리했죠. 선배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5년 만에 들은 칭찬이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어요. 최종 시험 날이었어요. 시험장에 갔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 48세인 제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주눅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달랐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떨리는 손으로 답을 적었어요. 2주 후 결과 발표가 났어요. 합격이었어요. 자격증이 우편으로 왔죠. 박은지. 제 이름이 적힌 자격증이었어요. 25년 만에 제 이름으로 받은 것이었어요. 박은지 며느리, 엄마 아내가 아니라 박은지요. 저는 그 자격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 안도, 자부심.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자격증 땄어. 응, 그래. 수고했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저는 조용히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병원 코디네이터 채용 여러 공고가 떴어요. 분당의 한 종합병원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트타임 코디네이터 모집. 오전 9시 - 오후 2시. 심장이 뛰었어요.
파트타임이면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력서를 썼어요. 25년 만에 쓰는 이력서였죠. 경력란은 텅 비어 있었어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단 1년.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자격증란에는 새로 딴 자격증을 적었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48세 박은지입니다. 25년간 가정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저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박은지 씨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제가 25년 만에 구두를 신고 출근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첫 월급으로 만든 비밀 통장 이야기도요. 여러분, 배우는데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는데 늦은 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 제4화 25년 만에 받은 선생님이라는 호칭.